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섭식장애랑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읽고 괜찮아서 그거를 좀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연이 닿아서 그러면 한번 그 작가님 모셔보고 인터뷰 진행하면 훨씬 더 독자분들이 이 섭식장애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모시게 됐거든요. 박지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우선 지연 선생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나의 식사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책을 쓴 저자 박지연입니다. 네, 저는 상담심리 전문가이기도 하고 지금 1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네. 일단은 네. 사실 이제 상담의 분야에 네네네. 되게 여러 가지가 그쵸, 있는데 그쵸. 그 중에서 네. 이 식이장애를 전문 분야로 네. 좀 이렇게 가게 되신 네.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맞아. 그 질문 저 진짜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이제 식이장애 경험이 있냐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시고 보통은 이제 그런 경로로 또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고 이제 평상시에 가족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제 꿈이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좀 많은 가정을 살리는 사람 되고 싶다. 가정 회복을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의 비전이었거든요. 그게 제 오랜 비전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을 꿨고 근데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담 쪽에 왔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이 식이장애 문제가 가족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거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족 상담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연히 어떻게 식이장애 전문 병원으로 제가 좀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정도 정보만 알고 제가 들어갔는데 막상 이제 만나보니까 정말 거의 90% 이상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거는 뭐 가족에 대한 문제, 애착에 대한 문제가 많이 결부돼 있어서 내가 맞게 잘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식이장애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네.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러한 분들이 이제 책을 읽고 네. 뭐 뭔가 도움받을 만한 툴이나 스스로 네. 좀 적용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식이장애가 처음에 출발이 다이어트로, 그러니까 잘못된 다이어트로 대부분 이제 발병을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게 내가 이거를 의지의 문제로 내가 잘못된 다이어트를 해서 또는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식욕을 누르지 못해서 이런 잘못된 폭식이나 구토나 찢고 뱉기나 다른 기타 등등의 제거 행동을 하고 이거를 잘 극복을 못한다라는 그런 수치심이 되게 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걸 다이어트 문제, 살해 문제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증상이 나오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는 거 수치스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상담에 오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거기에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툴을 넣어놨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기의 내면과 이 자기의 식이장애 증상 있잖아요. 다이어트 강박이나 뭐 기타 제거 행동들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이제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책 안에 보시면은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것도 있고 내 몸 상태가 과각성이 되면 뭔가 불안이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식이장애 증상이 같이 이렇게 결부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우울해지거나 다운되거나 과소각성 상태로 갔을 때도 그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먹고 토한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과하게 한다든지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를 적어보시는 것도 있고 자기 관찰 일지라고 해서 다이어트 일지가 아니죠. 그 먹는 거에 따른 내 감정과 생각과 신체 감각을 같이 이제 관찰하면서 적어보시는 그런 툴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관찰자적인 어떤 그런 눈? 그게 생겨낸다라는 거? 결국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조절하는 그 조절력이 생겨야 네네네. 된다는 그쵸, 얘기 그쵸, 같고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네. 감정이나 그런 거에 네. 몰두했을 때 네네. 그거에 이제 압도가 되면서 풀어내고자 어떤 폭식 행동이나 그쵸. 네.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네.
그거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멀리서 바라볼 수 네, 있도록 도와주는 맞습니다. 툴인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1년 정도가 네네네. 됐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식이장애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네. 그런 것들이 네, 그쵸. 다뤄지기도 했고 맞아.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 식이장애에 대한 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한 게 있는지 되게 미비하긴 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식이장애 그 상담을 시작할 때가 2014년인데 그때랑 지금은 조금 온도차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부모님들이나 그러니까 당사자들,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 이제 되는 그 내담자들이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책도 찾아보고 그런 컨텐츠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놀랬어요. 바로 어떤 다이어트 클리닉이나 이제 이런 데로 가기보다는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부모님한테 말을 해서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셔라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컨텐츠가 있으니까 한번 엄마가 이런 블로그 글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이 상담 센터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역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인식의 정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부모님이 조금 이거를 섭씨 문제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냥 애가 다이어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이런 게 조금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 애도 조금 식이장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책을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주변에 그래도 알려지기 시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미비하긴 하지만 네네. 바뀌고 있다라고 네, 했는데 네네. 조금 더 이렇게 식이장애에 대해서 네. 사회적 인식이 네.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더 있으셔요? 예,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다이어트 문제에 덮여 있어요. 사실 이게 그 안에는 정말 이 감정 조절의 문제, 그 다음에 애착의 문제, 아까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 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의 어떤 작업이 깊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증상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좀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다이어트 문제, 살해 문제로 자꾸 덮여 있고 다이어트를 좀 잘하면 아니면 좀 다이어트와 플러스 간단한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을 통해서 이게 극복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실제로도 오실 때 네. 그러니까 제 섭식 문제가 제일 주호소예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저는 많이 못 봤고 그쵸. 다른 네, 문제로 네, 오셨다가 네, 알고 네. 봤더니 네. 이제 섭식 문제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내 스스로 네. 다이어트의 그냥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나중에 이제 슬쩍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시각들이 변화하면 적절한 도움을 네, 받으실 네.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전문가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되게 예. 많아요. 식이조절제라고 해서 네, 그걸 네. 복용하시는 분들이 네. 제 내담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많죠. 요새 진짜 많죠. 네. 그래서 궁금해요. 네. 그거에 대한 작가님의 네. 좀 시각이나 견해는 네. 좀 어떠신지. 좀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부정적이죠. 네, 좀 부정적이고 네.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우려가 많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식이장애가 없는데 제 주변에 남자분들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시거나 이제 그런 식욕 억제제 같은 거 비슷한 거 이제 처방 받으셔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 있어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먹지 말고 건강하게 잘 먹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운동을 하라고. 혹시 어떤 것이 우려되세요? 되게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도 사실 저는 많이 뵀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먹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본인이 선택을 한 게 아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감정 조절의 어떤 한 수단으로 그거를 좀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어떤 현실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다이어트로 많이 이제 도피를 하면서 그리고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많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이제 쉽게 또 구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 어떤 해소나 감정 조절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식이장애가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거기에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예, 물론 이제 비만이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 이제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이런 섭식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만약에 복용하신다면은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받거든요. 이런 섭식 문제로 네. 그걸 주호소로 오신 분들이 네. 이제 오셨을 때 네. 상담을 통해서 아, 변화들이 네네네네.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어떤 사인을 보고 이제 아. 좀 종결을 아, 하게 되시는지 네네네네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네. 처음에는 자기 내면이 차단됐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오로지 내가 체중, 살, 음식 어떻게 먹으면 살이 안 찌는지 남이 봤을 때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심지어 이제 가족들이 옆에 봤을 때도 그냥 얘는 다이어트 미친 사람 그렇게 많이 오해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구나. 식이장애 증상을 통해서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회피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시고 또 하나 놀라게 되시는 거는 내 안에 이렇게 상처가 많았다고? 암묵적인 기억 안에 그런 트라우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 증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데는 내가 의식적으로 잘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무의식의 영역에 정말 복합적인 그런 애착 트라우마나 초기에 가족 안에서 받았던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상처들이 자잘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나의 증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를 제일 놀라워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증상이 이제 소거가 되는 거고 종결을 할 때는 자기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분이 자기 내면을 관찰자적인 어떤 제3의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증상이 또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한 번에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또 중간에 구토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케어할 수 있는지 바로 그러니까 뭐 자기 비난으로 간다거나 나 구토했으니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비난으로 연결되시는데 치료가 잘 되면은 구토를 했더라도 그 다음 바로 끼니 잘 드시고 내가 이래서 힘든 거구나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그런 신호를 보고 이제 종결을 준비를 합니다.